계속 올라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서울 생활권이고 동남부에는 뭐 분당이나 과천 이런 데가 있다면 서쪽에는 여기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가 서울 생활권에 거주하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계속 오른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거주 여건이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거품이 많이 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품이 지금 빠지고 있다. 어느 지역이에요? 광명입니다. 광명에 논란이 많습니다. 요즘에 뭐 분상제 적용한다고 하니까 분양가가 6억. 그래서 또 미뤘다고 하죠. 이거 미룬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시세 10억이 넘는다고 6억 원에 분양가 내놓는다. 원래 분양가 상한제가 그런 거고 10억 넘는 게 기본이 아니었죠. 순순히 받아들일 조합은 당연히 없죠. 1억이라도 2억이라도 더 벌고 싶은데. 그렇지만 사실상 원래 그 정도 가치였다가 최근에 거품이 낀 거를 이거를 올바른 시세라고 한다. 그래서 분양을 미룬다. 그러면 나중에 거품 빠진 뒤에는 그 가격에 할걸. 이런 생각이 들겠죠. 지금 보면은 광명 시흥지구에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지금 거품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의 인식표 도입 논란. 좀 요거는 인성이 조금 드러나죠. 문제는 내용 자체가 이런 문제라면 괜찮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고 요런 거는 아예 뭐 경고문 붙여놓으면 되죠. 그리고 기구훼손 시 보상 요것들도 뭐 단지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뭐예요? 사실은 이용권 지급하겠다는 게 애들 노는 것도 가려서 받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광명 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19조 2천억. 그래서 토지주가 6.5조, LH 1.1조, 민간사업자 2.6조, 수분양자 8.9조. 이런 식으로 나눠 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사실 LH 사태 터진 거 보면 알겠지만 엄청 토지주들 남겨먹는 건 유명한 거고 사실 공공분양은 싸게 들어가야 된다. 공공분양이 비쌀 이유가 없는데 지금 3기 신도시 보면은 공공분양이 너무 비싸요. 3기 신도시가 사전청약 경쟁률 높다. 정부에서도 요거는 안심할 거 아닙니다. 왜? 사전청약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넣고 보는 거다. 줍줍 생각하시면 비슷하죠. 무슨 일 청약도 일단 넣고 나서 당첨되면 고민하는 것처럼 사전청약도 거의 마찬가지 수순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 경쟁률 높다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전청약 자체가 공급이 저렴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원하는 국민평형대로 보급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저렴하지 않은 가격이 왜 많이 나오느냐. 저렇게 땅값을 비싸게 책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미분양 나면은 충분히 싸게 나오니까 가격을 봐야 되겠죠. 광명시흥은 또 얼마에 나오는지 적절한 가격에 나오면은 적절한 가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LH 직원들을 잡혔으면 환수해라. 환수하면은 그만큼 꽁땅 생기잖아요. 불법으로 투기하다 걸린 건데.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다? GTX 타고 올랐던 집값 돌변하고 있다. 요 이야기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었죠. GTX 거품이 굉장히 심하다. 그게 유동성 싹 막으니까 바로 답이 나오죠. 왜? 대부분의 투기와 일부 GTX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말에 속은 실거주들이 산 거죠. 그런데 GTX 라인은 대부분이 투기였다. 그 이유가 뭐냐? 그 가격이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GTX라는 게 서울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GTX 뭐 A, B, C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요 GTX 라인 애들이 좋은 점이 뭐예요? B 제외하고는 강남까지. D가 거품이 안 꼈다가 아니라 그냥 기본이 A, B, C였으니까 B 제외하고는 강남까지 한 번에 연결이 된다. 그래서 서울이나 강남을 빨리 갈 수 있으니까 GTX 라인이 비싸다. 가격이 올라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서울보다 더 비싸고 있다. 물론 강남보다 더 비싸진 않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품이 낀 거죠. 이게 부조리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투기 심리에 눈이 가려서 그게 안 보여서 마구 들어갔다. 그런데 막상 집값 빠지는 순간이 오니까 거품 낀 데에 영향 많이 간다고 그랬죠. 바로 티가 나더라. 그래서 GTX 타고 올라갔던 광명, 인덕원 이런 데들 타격 입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매수 우위지수 같은 경우는 반토막 났다. 그러더니 지금 14억에 팔린 아파트 2개월 만에 얼마가 되었느냐. 광명 집주인들 어쩌나요? 뭘 어쩌나요? 이제 와서 걱정하. 그때 거품 낄 때 왜 얘기 안 했어? 거품 자체가 문제였는데 다 빨아주느라 바빴죠. 광명이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아서 가격 계속 뜹니다. 그런데 어때요? 1, 2개월 사이에 실거래 가격 1, 2억 원씩 빠졌고 호가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두천 이어 광명 여러 군데에서 터질 거고 앞으로 수원 같은 경우도 공급 폭탄 들어오는데 위험 경고 안 했죠. 세종 대구 공급 폭탄 때문에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경고했었어야죠. 근데 그 전에 경고 안 했죠. 그냥 다 떨어지거나 미분양이 나타나면서부터 이야기를 한다. 위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고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띄우느라 바빴지. 그리고 수도권도 전반적으로 일어날 거다. 특히 거품 많이 낀 데부터. 그래서 지금 광명도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동두천은 이미 나타난 거고 수도권 전반적으로 나타날 일들이에요. 부동산원에서 따지는 매매 수급지수는 거의 100에 가까운데 그거 되게 믿을 바 못 된다 라고 했죠. 떨어지는 상황에서. 매수 우위지수는 지금 근 60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하안동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 10억에 팔렸는데 11억 6천에서 1억 6천 떨어졌죠. 그 다음에 광명역 푸르지오 여기도 2억 2천 떨어졌죠. 그리고 소화동 광명역세권 휴먼시아 4단지 여기도 1억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부동산원은 아직도 상승이 0.07 꽤 높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도 신고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호가 반영 안 되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올라갈 때는 실거래가를 봐야 되고 떨어질 때는 호가를 봐야 된다. 유리한 거 갖다 쓰는 거 아니냐, 그 소리가 아니에요. 자, 일단은 매물을 올려놓고 매물을 매수자가 찾아서 거래를 들어가죠. 그러니까 먼저 호가가 나오죠. 매도자가 난 이 가격에 팔겠다. 자, 근데 매수자가 사면 이게 실거래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올라갈 때는 무슨 상황이에요? 매도자 우위 시장이니까 호가는 얼마든지 높게 내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호가를 높게 내놓으면은 매수자가 거기에 맞춰서 실거래가를 들어가는 거죠. 그 중에서 합당한 가격에. 그러니까 양쪽 다 합의된 가격은 실거래가가 되는 거죠. 떨어질 땐 뭐예요? 매수자가 호가가 나왔는데 얘보다 더 떨어져야만 사겠다 하고 안 사고 있어요. 호가가 떨어질 때는. 그러면은 매도자는 합의된 가격이 이 정도이다. 그러면은 매수자가 원하는 건 더 떨어진 가격이죠. 근데 실거래가는 얘보다 높게 거래가 됐다. 근데 떨어지는 분위기니까 호가 떨어져도 안 산다. 그러면 이 가격을 중심으로 보는 게 맞겠어요? 이 가격을 중심으로 보는 게 맞겠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항상 반대로 보도를 한다. 그래서 KB 같은 경우는 호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KB를 많이 봐야 되는 거고, 솔직히 KB나 부동산원이나 둘 다 통계는 정확하지 않아요. 주식처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둘 다 봐야 한다면 그나마 실거래가 반영이 많이 들어가는 부동산원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세가율 같은 경우는 한번 치솟았다가 쭉 떨어지고 있죠. 7월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떨어지다가 조금 오른 상황이다. 7월에는 통계 개편이 있었다고 그랬죠. 모든 지역이 다 그래요. 21년 7월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전세가율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요걸 봐야죠. 전세가율이 많이 떨어지면 갭이 벌어졌기 때문에 투기 들어오기 힘들다. 말씀드렸던 말들이죠. 매매 수급 동향, 아까 경기도 59.9까지 떨어졌다고 했는데 매수 우위지수에서, 근데 매매 수급 동향에서는 경기도는 98.4 그리고 서해안권은 99.3이다. 그래서 보면은 어디 들어간다? 이런 데들 들어가고 있죠. 통계를 이렇게 묶는 것도 문제다. 사실 서울이 여기 있는데 광명은 여기 있고 화성은 여기 있고 시흥도 뭐 요 밑에 있고 오산 평택 다 밑에 있고 안산 여기쯤 있고 부천 여기 있고, 이렇게 묶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통계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풍선효과가 여기서 처음에 여기로 번지고 풍선효과라고 했지만 사실은 투기몰이였죠. 그래서 저기 풍선효과 난다 해가지고 찍혀서 산 사람들은 물린 거다. 그 다음에 여기 가고 하는데 서울 근교랑 멀리 떨어진 데랑 같이 묶어놓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면 심리도 이쪽이 더 빨리 줄어들 테니까. 자, 그래서 거래량 보면 외지인들 안 사고 있죠. 투기 수요가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갭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규제가 강화돼서. 법인들은 뭐 조금 사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팔자가 많다라는 거죠. 매매 거래량 역시 급격히 줄었습니다. 8, 9월, 10월 여기까지 지금 다 나왔죠. 11, 12월은 아직 책정이 덜 됐는데 8, 9, 10월 보면 어때요?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하락가 비중은 10월에는 42.7%에서 11월부터 현재까지 신고된 거 보면은 60% 가까이로 올랐더라. 하락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 신고가 덜 끝났다는 거죠. 자, 단지별로 보면 어때요? 자, 거래량 순위로 뽑았어요. 여기는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죠. 거래량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거의 올라가다 멈춘 상황이죠. 400 떨어졌다고 하는데 요거는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고 여기는 한 6천 떨어졌죠. 부천에서. 그리고 갭이 엄청 벌어졌습니다. 이제 투기 수요들이 못 들어와요. 왜? 갭이 3억 5천이고 3억인데 3억 7천이고 1억 미만 규제 덜 들어갔는데 차라리 그거 3억이면은 한 30재 살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상승세가 여기는 멈췄죠. 거의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분위기가 이런데 투기 수요가 들어오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실수요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지금 5억 6천 하고 있는데 원래 가격 얼마였어요? 2억대 후반이 갑자기 5억 6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이 지금 시세가 10억인데 2020년부터 쭉 치고 올랐죠. 이거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 풍부해가지고 급격히 올랐는데 그게 정말 시세인 줄 알고 있다니까. 다 띄우기인데. 그리고 호가는 더 적게 나오고 있죠. 떨어지는 분위기 직감했다는 거죠. 이게 호가 떨어진 거는 팔린 거고. 팔린 건 둘째치고 11월에 6,300 떨어졌는데 취급 안 하죠. 이거는 사이트의 특징입니다. 하락 거래는 취급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단지 뭐 다른 것도 찝어보면 어때요? 저기 이편한 세상 센트레벨 여기 떨어졌죠. 지금 12월 돼서 1억 6천이나 떨어진 거래가 나왔다. 그리고 철산 레미안자이 유명하죠. 요런데도 지금 1억 1천 떨어졌죠. 일직도 광명역 푸르지오는 아까 기사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얘도 떨어진 건 보이죠. 2억 2천. 그런데 기사에 안 나온 단지들도 떨어지는 게 보인다. 갭 많이 벌어졌죠. 전세가도 지금 영향받고 있는 단지들이 벌써 나오고 있다. 일직동 광명역 파크자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여기도 고점 대비 7,500 떨어졌죠. 여기는 고점 대비 1억 떨어졌죠. 물론 뭐 층수 가지고 또 따지겠지만 고점 대비 1억 9천 떨어졌다. 갭은 역시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고 여기 전세가 올리다가 전세가 떨어지니까 바로 떨어지더라. 전세가 떨어지고 있고 호가는 11억 거래가 10억 8천까지 나왔고 여기는 더 낮은 건 안 나왔죠. 여기 더 높게 내놓고 있는데 이런 단지들도 있더라. 더 싸게 내놓는.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으로 거의 양도세 상승에 그 다음에 보유세도 이번에 엄청나게 나왔죠. 그래서 이번 6월 전에 절세 매물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절세 매물 쭉 빼더니 이제 다시 거의 그 수준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전세도 월세도 슬슬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그래프에 다 보이죠. 광명은 그나마 전세 월세가 이만큼 늘어났는데도 벌써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들은 나중에 전세 쌓이고 있는데 보면 터지면 어떻게 터지냐. 광명은 그래도 서울 생활권이고 이점이 있어서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나마 저 정도고 거기다가 이제 광명 시흥 신도시 들어온다고 하니까 사전 청약 받으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저 정도에서 끝나는 거고 입주 물량 많아요. 자, 수원은 막 만 채씩 들어오니까 그렇다 치는데 광명은 인구 많죠. 찾는 사람들도 많아요. 입주 물량 많아요. 올해 개뿔도 없죠. 내년 그나마 늘어난다고 해도 2600세대죠. 많지 않아요. 공급이 들어와야만 집값 떨어진다면서요. 공급이 많지 않은데도 집값은 떨어진다. 아니 3기 신도시 들어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사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서울은 2023년부터 들어오는데 내년에 왜 오른다고 그러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그리고 분양 이런 것들 남았는데 재건축 재개발로 공급해라. 3000세대 넘게 들어오는데 700세대 800세대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공급이 많이 안 나와요. 부수는 것만 많지. 이 정도 나온다는 건 부수는 게 몇 세대라는 거예요? 한 2500세대 부순다는 거죠. 그래서 2500세대 5에서 10년 정도 부숴놓고서 그 다음에 나중에 한 700세대 더 들어와가지고 이게 엄청난 공급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공급 효과는 거의 없는데 결론 광명 이미 하락하고 있죠. 지금 지수만 그렇게 나올 뿐이죠. 공급도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맨날 이야기하는 게 수요 공급의 논리인데 공급만 이야기를 해요. 수요를 봐야죠. 근데 수요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가수요와 실수요가 있는데 가수요 같은 경우는 투기 수요를 말하는 거죠. 투기 수요 얘네들이 시장 왜곡이 굉장히 심했죠. 그런데 이걸 억제하니까 시장 논리대로 안 한다라고 하는데 얘를 억제하는 게 시장 논리대로 가는 거예요. 억제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들어오죠. 근데 실수요들은 보면 어때요? 3억 하던 게 갑자기 6억 하고 있는데 한 2년 만에 그러면은 실수요들이 보기에 그러면은 지금 계속 올라갈 테니까 지금 사야 할 때다 예요. 아니면은 내가 여기 10몇 년 살았는데 여태까지 3억이다 갑자기 6억 됐으면 이거 거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낚이는 것들은 외지인들이다. 서울엔 내 집 마련 못할 것 같고 광명 뜬다니까 광명 가서 사고 이런 일들이다 늘. 거기다 GTX 허상이 드러나고 있다. 광명이 살기 안 좋은 동네다. 저희 지역 분석하면서 살기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다만 상급지보다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가격이 너무 뛰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맞은 가격으로 돌아갈 거다. 저 가격에는 살 수가 없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다 돈 빌려서 사고 있었는데 돈 너무 많이 빌려주니까 비싸게 샀던 거죠. 돈 안 빌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다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거품 많이 낀 데들이 제대로 타격 있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